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주주입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임신 14주차를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목적은 제 다른 브이로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임신 초기에 유산부터 시작해갖고 주사 맞고 이러느라 워낙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임신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또래들 중에서도 유독 임신을 빨리 한 편이어갖고 인터넷 검색하고 SNS 찾아보고 이러면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었었어요. 임신 초기 동안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꼈던 임신 초기에 꼭 챙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거는 꼭 챙겨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나름 우선순위를 매겨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병원 다음으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조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조리원이 아기 생긴 거 확인하자마자 예약하지 않으면은 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저는 사실 조리원이 엄청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약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을 확인을 하고 혹시나 또 유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 원래 조리원을 예약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6주차, 7주차 요때쯤에 저는 조리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조리원에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조리원 예약이 힘들다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실감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조리원은 헤리티지랑 트리니티 이 두 곳이었는데, 트리니티는 또 용산 트리니티가 있고 삼성 트리니티가 있고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산 트리니티는 당연히 자리가 없었고 삼성 트리니티는 일반 방이 하나 남아있어서 일단 거기를 예약을 했고, 또 하나는 헤리티지는 다행히 자리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헤리티지랑 삼성 트리니티 이렇게 두 개를 예약을 일단 미리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자면 그 조리원은 그 출산 예정일로부터 3달 전까지는 무조건 100% 환불로 취소가 되는 그런 조리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산모님들이 여러 조리원에 예약을 일단 걸어놓고 그 3개월이 남는 시점 전에 최종적으로 어느 조리원을 갈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임신에 대한 로망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가게 된다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조리원에서 멋진 조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마냥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들 일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헤리티지를 가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기도 하고 제가 노산인 것도 아니고, 헤리티지랑 용산 트리니티는 둘 다 1000만원대예요. 그래서 헤리티지는 1000만원, 일반 방이 1000만원 후반대고 용산 트리니티도 1000만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예약을 걸고 예약금 10%를 낸 다음부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한테 이게 맞는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고민 끝에 일단 헤리티지를 취소하고 그냥 삼성 트리니티를 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제가 조리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인터넷에서 찾아봤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리원이 너무 좋아서 2주가 아니라 3주 동안 있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2주만 있는데도 너무 답답해서 일주일을 줄이고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성격에는 어떤 조리원을 가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포인트가 어떤 분들은 조리원보다도 더 자기한테 좋았던 건 산후도우미였다라는 리뷰를 남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후도우미도 한번 가격대를 찾아봤는데 사설업체 기준으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보통 4주 출퇴근하시는 걸 기준으로 300만 원 떼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엄청 하기 시작했죠. 조리원을 1000만 원대의 조리원을 가고 산후도우미를 2주만 쓰든 일주일만 쓰느냐, 아니면 조리원을 가격을 좀 낮추고 산후도우미를 오히려 길게 쓸 것이냐라고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아기는 조리원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성장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집에서 제가 힘든 게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조리원은 사실 아기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케어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 조리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24시간 아기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조리원에서 그렇게 편하게 있다가 집에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조리원 비용을 아끼되 그 돈을 산후도우미에 쓰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껴서 삼성 트리니티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조리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리원 다 좋고 다 호텔 같고 웬만하면 다 깨끗해요. 그리고 대부분 하고 있는 서비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 조리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부 지원금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산부 바우처가 1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임산부 바우처 지급받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줄 알고 조금 미뤘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그 습관성 유산 검사한 것도 있었고, 유산될까봐 막 주사랑 뭐 아스피린이랑 이런 걸 처방을 너무 많이 받았어갖고 임신 초기에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개인 사비로 그 병원비를 쓴 상태에서 뒤늦게 바우처 신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아깝더라고요. 임산부 바우처 신청하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기집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병원 측에서 알아서 임신 확인증을 발급을 해주시고 그게 자동으로 건강보험에도 등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확인증을 뭐 제가 따로 어디 제출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앱에 들어가서 그 국민행복카드 신청란을 눌렀더니 자동으로 제 그 임신 기록에 대한 정보가 다 뜨더라고요. 카드 신청하면서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바우처 신청이 혹시라도 귀찮으시다면 절대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임신 확인증 받자마자 바로 은행 앱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랑 약국 이런 데서 바우처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지, 사실 그 건강한 산모분들께서는 굳이 임신 초기에 그렇게까지 많이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초음파 비용이나 약국에서 사는 영양제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 텐데, 이거를 이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엄청 쏠쏠하더라고요. 12주차가 되면 입체 초음파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입체 초음파가 제가 갔던 병원 기준으로는 10만 원대였거든요. 시기별로 해야 되는 검사와 뭐 초음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우처는 꼭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산부 배지 받으려고 보건소에 신청하는 건데요. 제가 서초구에 사는데 저희 집에서 서초구 보건소가 너무 멀기도 하고 제가 운전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혼자서 서초구 보건소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미루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24 통해서 그 관할 보건소에다가 임산부 배지를 신청을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착불 택배로 집으로 배송이 옵니다. 대신 이게 막 정말 배지를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시는 게 낫고, 저는 뭐 배지 받는 게 그렇게 급하진 않았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왔던 것 같아요. 그 관할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임산부 배지랑 해서 엄마에게 주는 약간 출산 선물 같은 것도 같이 왔는데요. 그때 엽산도 있었고 철분제도 있었고 뭐 산모 수첩이랑 그 막 아기 수건 이런 것도 같이 왔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꿀인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또 되는 정부 지원이 있더라고요. 대신 이거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한정인 것 같아가지고 서울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택시랑 버스, 지하철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적립금 형태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다른 것들보다 신청하는 절차가 살짝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은 정부24에 들어가서 맘 편한 임신에 들어가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먼저 하시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해서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막 이 교육 이수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살짝 미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온라인 강의 영상들 중에 최소 1개만 영상을 시청을 하면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영상 하나
틀어놓고 보고 그리고 그냥 기다렸거든요. 처리가 된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카카오 택시에 제 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치과를 가려고 이제 택시를 불러서 그 택시비가 차감이 되면서 그 교통비 지원금에서 차감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 지원금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돈으로 주는 게 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산부 바우처만으로도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교통비 지원금으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도합 17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미리미리 신청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밑에 체크리스트에 엄마 북돋움 서비스라는 거를 추가로 신청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엄마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체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저는 따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책이 발송됐다고. 그래서 책을 받아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만 하는 거네요. 서울시 엄마 북돋움 서비스 이런 거여가지고 아이의 책과 엄마 아빠의 육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아기가 읽을 수 있는 책 2권이랑 양육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태교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런 책이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 신청하시는 서울시 산모분들께서는 꼭 이 북돋움 서비스도 개인적으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의 현재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신혼 초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이미 살이 좀 쪄버린 상태라서 그런가 임신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술도 안 마시고 음식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오히려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입덧이 심한 분들은 실제로 살이 많이 빠지시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임신 초기에는 1kg 이상은 찌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초반에 살이 많이 찌면 만삭 때 힘들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뭐 아직은 살이 별로 찌지 않고 오히려 약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입덧이랑 목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만 버티면 안정기가 오면 어떻게든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만큼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이 영상을 미흡하지만 찍어보았습니다. 저처럼 이제 임신 초기, 중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다음번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